당장 이 말투 멈추세요. 소중한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최근 들어 가까이 지내던 분이 어느 날부터인가 연락이 뜸해지고 만남이 줄어들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하셨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왠지 모르게 서먹해진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말 한마디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심리상담센터가 60세 이상 어르신일 400명을 대상으로 3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멀어진 이유를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무려 73%가 대화 중에 상처를 받아서라고 답했습니다. 돈 문제도 아니었고 건강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말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요. 상처를 준 사람의 89%가 자신이 상처를 줬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겁니다. 선의로 한 말이, 진심으로 위해서 건넨 말이 상대방에게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분들은 모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나쁜 마음이 없었습니다. 단지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60대 이상 200명을 8년간 추적한 연구도 있습니다.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을 조사했는데요.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의 질이 1위였습니다. 관계가 좋은 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꼈고, 관계가 단절된 분들은 모든 것이 풍족해도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무 생각 없이 건넨 말 한마디가 나중에야 아차 싶었던 적이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가슴이 쓰렸던 경험이요. 잠들려고 누웠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도는 그 불편한 느낌이요.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우리 세대는요, 어렵고 바쁜 시절을 살아오느라 사실 말 한마디 제대로 배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자식 키우랴, 일하랴, 살림하랴, 어디 대화법이니 말투니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몸에 뱉말 습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지금 이 나이에 와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하나둘 밀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지키고 싶은 사람들을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사람을 내 곁으로 끌어당기는 현명한 말투 5가지와 오랜 세월 공들인 관계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말투 3가지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각각의 말투마다 실제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 결과,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례들을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달라질 것이고, 그 한마디가 달라지면 여러분 곁에 머무는 사람의 숫자가 달라질 것이고, 그 사람들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전체가 훨씬 더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현명한 말투 첫 번째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먼저 봐주는 말투입니다. 잠깐,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64세의 김복희 씨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복희 씨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친구들과의 모임에 나갔다가 기분이 묘하게 상해서 돌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모임의 이유가 뭐였냐면요. 복희 씨 아들이 드디어 그 어렵다는 전문직 자격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수년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샘 공부를 반복하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떤 날은 시험 답안지를 채우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진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복희 씨 본인도 그 뒷바라지를 하느라 허리가 휠 지경이었죠. 새벽마다 기도했고 눈물로 보낸 밤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힘들다고 전화할 때마다 속으로는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겉으론 괜찮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해야 했던 그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친구 하나가 반갑게 다가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복희 아들이 전문직 됐다며. 노후 걱정은 이제 없겠네. 진짜 운이 좋다 운이.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복희 씨는 겉으론 웃었지만 속으론 찬물을 끼얹은 듯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들이 독서실에서 코피를 쏟아가며 버텼던 그 고독한 시간들. 복희 씨 본인이 허리 굽혀가며 뒷바라지했던 그 세월이 단 한마디에 그냥 운이 되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된 싸움을 이겨낸 사람을 그냥 운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다른 친구 한 명이 복희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전혀 다른 말을 건넸습니다. 복희야, 나는 아들보다 네 생각이 먼저 나더라. 그동안 뒷바라지 하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밥은 제대로 먹었어? 잠은 잘 잤어? 내가 다 알잖아. 정말 수고 많았다. 복희 씨는 그 말에 그만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서운했던 마음이 눈 녹듯 스르르 풀려버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복희 씨는 그 친구에게 더 깊은 마음을 열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똑같은 상황인데 말 한마디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두 사람 모두 복희 씨를 향한 마음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드드 교수가 수백 명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룹에는 결과에 대한 칭찬을 해줬고 또 하나의 그룹에는 과정에 대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결과만 칭찬받은 그룹은 실패가 두려워 점점 새로운 도전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정을 인정받은 그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고 계속 도전하여 결국 더 높은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말을 들었는가였습니다. 이건 아이들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어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결과를 칭찬받으면 사람은 다음번에도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내가 걸어온 과정을 인정받으면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그 사람과 깊은 유대감이 생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오래 참고 묵묵히 가정을 지켜온 분들, 새벽 일찍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밥상을 차려온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온 분들, 그분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과에 대한 박수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을 알아봐주는 단 한 사람의 눈길입니까? 칭찬보다 강력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정입니다. 운이 좋았네 라는 말은 상대의 노력을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라는 말은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떤 힘든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데무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현재의 모습으로 대하면 그는 현재에 머문다. 하지만 그가 이루어온 노력으로 대접하면 그는 비로소 그가 되어야 할 모습으로 성장한다. 여러분, 오늘 당장 가족 중 누군가에게 해보세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혹은 오랫동안 그 말을 못했던 분에게요. 운이 좋았네. 대신에 그동안 얼마나 정성을 쏟으셨는지 제가 다 알아요. 정말 애쓰셨어요. 라고요. 이 짧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더 크게 다가갈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고생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주 인상 깊은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과 연구팀이 성인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인데요. 실험 참가자들에게 평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딱 두 가지 중 하나만 말하도록 했습니다. 한 그룹은 결과를 칭찬하는 말을 하게 했고, 다른 그룹은 그동안 수고했다는 과정, 인정의 말을 하게 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의 반응을 분석했더니 과정 인정의 말을 들은 그룹이 그날 하루 기분이 좋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로 결과 칭찬을 들은 그룹의 41%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도 그 기분이 유지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과정 인정 그룹이 2.1배 더 높았습니다. 칭찬은 그 순간만 반짝입니다. 하지만 인정은 오래 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 깊이 새겨집니다. 우리는 평생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께 인정받고 싶고, 자라서는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고, 일할 때는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식들에게 인정받고 싶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인간이 숨을 쉬는 한 사라지지 않는 욕구입니다. 그 인정을 먼저 건네주는 사람이 되세요. 그것이 여러분을 가장 귀한 어른으로 만드는 비결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현명한 말투 과정을 인정하는 말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봐주는 것.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라는 그 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현명한 말투입니다. 덕분에라는 5글자의 마법입니다. 여러분, 이 5글자는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서 인간관계를 2.1배 더 깊게 만든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늘 이 말 꼭 기억해 가십시오. 74세 박종길 씨는 동네 등산 모임에서 늘 받은 일을 도맡아 하십니다. 코스도 직접 닷새 전에 답사하고, 간식도 챙기고, 날씨도 확인하고, 우천시 대피 경로까지 미리 알아두는 분이시죠. 그러다 보니 모임 사람들 모두 박 씨 덕을 크게 보고 있었지만 정작 그분은 늘 뒤에서 혼자 움직이셨습니다. 어느 날 산행을 마치고 뒤풀이 자리에서 한 회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딱 맞았네요. 덕분에 기분 좋게 다녀왔어요. 박 씨는 허어 웃으며 숟가락을 들었지만 마음 한편이 허전했습니다. 닷새 전부터 준비한 그 노고가 그냥 날씨 덕이 된 것 같았으니까요. 날씨를 고를 수는 없지만 코스 답사와 안전 준비는 박 씨가 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68세 이재원 씨가 박 씨의 물잔을 채워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산행이었어요. 사실 박 형님이 닷새 전부터 코스 답사까지 해주셨잖아요. 형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고 즐겁게 다녀온 거예요. 형님 없었으면 오늘 이 시간도 없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박종길 씨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었죠. 이재원 씨가 그렇게 말해주니 내가 더 고맙네. 두 사람은 그날 이후 더 깊은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단지 말 한마디가 달랐을 뿐입니다. 날씨 덕분에와 박 형님 덕분에, 이 두 말의 차이가 관계를 바꿔놓은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란체스카 진호 교수 연구팀이 이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있습니다. 단순히 고맙다는 말보다 상대방의 구체적인 공을 언급하며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다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다시 도움을 주려는 의지가 2.1배나 높아졌습니다. 덕분에라는 말은 단순한 감사 표현을 넘어서 상대에게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덕분에라는 말의 본질은 대화의 주인공을 나에서 상대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이것을 준비하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 자랑을 앞세웁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어른은 공을 돌립니다. 당신이 있어서, 당신이 함께해줘서 이렇게 되었다고요. 이것은 비굴하게 자신을 낮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를 높임으로써
내가 더 큰 그릇을 가진 사람임을 증명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을 평생 잊지 못할 귀인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미국의 사상가 랄프 왈도 에머스는 이런 지혜를 전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에게 배운다. 우리 가정에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배우자가 수십 년 동안 밥상을 차려왔다면, 자녀가 멀리서 전화를 해왔다면, 이웃이 집 앞 눈을 치워줬다면 그냥 넘기지 마세요. 당신 덕분에 오늘 밥이 맛있었어. 당신 덕분에 든든했어. 당신 덕분에 마음이 따뜻해졌어라고 말해 주십시오. 오늘부터는 다행이다, 잘됐다라는 말 대신 그 자리에 사람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라고요. 이 5글자가 상대방의 가슴에 가닿는 순간 꽁꽁 얼어붙었던 관계의 벽도 녹아내립니다. 매 존재를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현명한 말투입니다. 감정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는 말투입니다. 이건요, 참 많은 부부들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이야기인데요. 저도 직접 겪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경우였습니다. 67세 이영숙 씨 부부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함께 했지만 남편의 무심한 한마디에 영숙 씨는 가슴이 막힐 때가 참 많았습니다. 어느 날 영숙 씨가 온종일 집안일에 시달려 녹초가 된 채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무겁고 이른 아침부터 시작된 집안일이 해도 끝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손주를 돌보느라 더욱 지쳐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외출했다 들어온 남편이 거실에 들어서며 방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툭 내뱉습니다. 왜 이래? 밥은 아직이야? 이 한마디에 영숙 씨는 그동안 참아온 서러움이 터져버립니다. 내가 당신 종이에요? 나도 몸이 있다고요. 라며 결국 큰 싸움이 났죠. 남편은 남편대로 두 분 다 잠들기 전까지 서먹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 오늘 하루 종일 일하느라 많이 고단했겠네? 몸이 참 힘들었겠다. 쉬어. 밥은 내가 어떻게 해볼게? 니야. 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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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드. 영숙 씨는 아마 그 한마디의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고 피로가 씻겨 내려갔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남편이 저러는데 내가 밥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을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단 한마디가 10마디 보약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대화법의 효과는 뇌과학으로도 분명하게 증명됩니다. 미국 UCLA 대학교의 매슈 리버먼 교수는 감정 명명하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사람이 슬픔이나 분노를 느낄 때 단순히 지금 서운하구나, 참 외롭구나라고 그 감정에 이름표를 붙여주는 것만으로도 뇌에서 공포와 분노를 담당하는 편도체 활동이 즉각적으로 41% 줄어든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감정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순간 요동치던 마음이 평온을 되찾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왜 그래? 힘내라는 해결책이나 격려를 먼저 건넵니다. 하지만 품격 있는 어른은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의 이름을 먼저 불러줍니다. 많이 서운했겠네. 무척 막막했겠구나. 라고 상대의 마음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상대에게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안도감과 깊은 유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 사람 곁에 있으면 편하다는 느낌, 그 사람한테는 뭐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감정 명명에서 생깁니다. 철학자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표현하는 순간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는 고통이 되지 않는다. 얼마 전 오랜 친구를 만났는데 자식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럴 때, 야, 자식이 다 그런 거야. 두면 알아. 아니면 네가 좀 이해해라. 식으로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그 자리에 있던 지혜로운 분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얼마나 섭섭하셨어요. 자식한테 그런 말 들으면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라고요? 그 순간 그 친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오래오래 기억에 남을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사람을 살리기도 합니다. 이 말투는 가족에게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에게도, 이웃에게도, 자녀에게도 똑같이 씁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정확히 알아주는 사람 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사실 이 감정 명명 화법은 처음에는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감정 이야기를 하면 괜히 약해 보인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요, 사실 정반대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알아보고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상대의 감정을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을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만이 타인의 안도 볼 수 있습니다. 많이 서운하셨겠네. 참 외로우셨겠다. 무척 답답하셨겠구나. 이 말들은 짧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말 안에 상대를 향한 깊은 이해와 관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해와 관심이 느껴지는 순간 사람은 마음을 엽니다. 그게 관계의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누군가가 화를 내거나 슬퍼할 때 왜 그래? 라고 묻기보다 많이 속상하셨겠구나 라고 그 마음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세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자체가 상대에게 가장 강력한 치유의 손길이 됩니다. 비로소 여러분은 상대의 영혼을 어루만지는 지혜로운 어른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네 번째, 현명한 말투입니다. 지시 대신 제안으로 마음을 얻는 말투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포함해서요. 우리가 살아온 시대는 위계 질서가 분명했습니다. 사실 우리 어르신들이 어른이 말하면 아랫사람은 따르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 세월을 살아왔으니 자연스럽게 몸에 밴 말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 말투가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71세 정복자 씨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 서먹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손주가 편식하는 것이 안쓰러워 며느리에게 툭 한마디 했거든요. 애가 너무 안 먹는데 고기만 주지 말고 나물 좀 먹여라. 그래야 키가 크지. 정복자 씨 입장에서는 손주를 걱정하는 진심 어린 조언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어머니, 요즘은 아이들한테 스트레스 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해요. 라며 차갑게 대꾸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복자 씨는 밤새 서운함에 잠 못 이루셨죠. 내가 틀린 말도 아닌데 왜 저러나 싶으셨겠죠. 그런데 이때 말투를 조금만 바꿔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이 건강이 걱정되는데 오늘 나물 반찬을 한번 줘보는 건 어떻겠니? 고기랑 살짝 섞어주면 잘 먹을 수도 있을 텐데 내 생각은 어때? 이렇게 말하면 며느리는 지시받는 느낌이 아니라 존중받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는 장이 열리는 것이죠. 심지어 정복자 씨가 먼저 제안한 방향으로 며느리가 자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심리학에 자율성 지지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지시나 명령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저항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스스로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느낄 때는 협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며느리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들에게도, 친구에게도,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해라는 마침표는 벽을 만들지만 어떻겠니? 라는 물음표는 문을 엽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마지막에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여백을 남기느냐, 남기지 않느냐입니다. 조언이 간섭이 되지 않으려면 말 끝에 항상 상대의 의사를 묻는 여백을 남겨야 합니다. 그 여백이야말로 상대를 향한 가장 깊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득은 논리가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얻는 데서 완성된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상대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옳은 소리가 아닙니다. 하루 자율성 지지 이론과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4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조언하는 방식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해라는 지시형 조언을 주로 하는 부모와 사는 자녀는 부모가 집에 있을 때 외출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반면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네 생각은 어때? 라는 제안형 조언을 주로 하는 부모와 사는 자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부모와 대화하는 시간도 하루 평균 47분 더 길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이렇게 다릅니다. 자녀가 집에 있느냐 없느냐가 달라집니다. 대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자녀가 부모님 집에 오고 싶은 마음이 드는 말투를 쓰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기 싫은 마음이 드는 말투를 쓰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며느리와 사위에게, 오랜 친구에게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라는 마침표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생각은 어때? 라는 물음표를 찍어보세요. 그 작은 차이 하나로 자녀와의 거리가 좁혀지고 친구들 사이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대접받게 될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강요하기보다 상대의 선택을 기다려줄 때 사람들은 비로소 여러분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5번째, 현명한 말투입니다. 상대의 체면을 지켜주는 말투입니다. 이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체면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타인 앞에서 나의 존엄을 지키고 싶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이 체면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은 깊은 상처를 받고 그 상처를 준 사람을 멀리하게 됩니다. 74세 최명자 씨와 친구들이 오랜만에 모인 자리에서의 일입니다. 즐겁게 식사를 하던 중 친구 순옥 씨가 손을 떨다가 국물을 옷에 크게 흘리고 말았습니다. 순옥 씨는 당황해서 얼굴이 벌개진 채 어쩔 줄 몰라 했고 주변 친구들은 어머, 조심 좀 하지라며 한마디씩 거들었죠. 안 그래도 미안해하던 순옥 씨의 체면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순옥 씨는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명자 씨가 얼른 휴지를 건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사실 나도 저번에 여기 왔을 때 국물 흘렸어. 여기 음식이 얼마나 맛있으면 그렇게 급하게 먹겠어.
오히려 네가 맛있게 먹어주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네. 명자 씨는 자신의 실수담을 살짝 섞어 순옥 씨의 당혹감을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순옥 씨는 덕분에 민망함을 씻고 다시 밝게 웃으며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순옥 씨는 명자 씨를 참 고마운 친구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명자 씨가 있는 자리에는 늘 가고 싶다는 말을 하면서요.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체면 유지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 앞에서 완벽해 보이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 누군가가 나도 그랬다며 공감해 주거나 그 실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해 주면 뇌에서는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며 그 사람에게 강한 신뢰와 호감을 갖게 됩니다. 비난은 사람을 멀어지게 하지만 체면을 세워주는 배려는 평생의 동지를 만듭니다. 현명한 말투의 본질은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어 내가 우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을 내 온기로 덮어주는 것입니다. 품격 없는 사람은 타인의 실수를 비웃거나 훈수를 두며 자신의 잘남을 뽐내려 합니다. 하지만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은 상대방이 부끄러워할 때 나도 다르지 않다는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은 결국 내 인격의 높이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볼테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타인의 결점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다. 오늘부터는 누군가 실수했을 때 왜 그랬어? 라고 묻기보다 그럴 수 있지. 나도 그런 적 있어. 라고 말해주는 여유를 가져보세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체면은 단순히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면은 사회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인식되느냐와 관련된 깊은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체면이 무너지면 단순히 기분이 나쁜 것을 넘어서 내 존재 자체가 공격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면을 잃은 사람 앞에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그 순간 가장 필요한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엄을 지켜주는 말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나도 그런 적 있어. 라는 말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체면을 지켜주는 말투는 단순히 상대를 배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깊은 수준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런 만남을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을 평생 기억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을 그런 노사있다. 여기까지 현명한 말투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과정을 먼저 봐주는 말.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둘째, 덕분에라는 5글자. 당신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셋째,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는 말. 많이 힘드셨겠다. 넷째, 지시 대신 제안하는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섯째, 체면을 지켜주는 말. 나도 그런 적 있어. 기억하시죠? 좋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명한 말투 5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다 완벽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너무 애쓰지 마세요. 한꺼번에 5가지를 바꾸려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오늘은 그중 하나만 골라보세요. 내가 가장 자주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혹은 내가 가장 먼저 바꾸고 싶은 것, 딱 하나만요. 그 하나를 오늘 하루 실천해 보세요. 오늘 한 번이면 됩니다. 내일 또 한 번, 모레 또 한 번. 그렇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말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한 발자국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이미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것으로 그 첫 발자국을 내디드셨습니다. 자,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투를 알아볼 차례입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상처 중은해. 이제 지금부터는 아무리 좋은 관계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말투 3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말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치명적인 말투 첫 번째입니다. 대화를 가로채는 말투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힘들었던 하루 이야기를 꺼냈는데 상대방이 채 듣기도 전에 나는 더 했어 라고 받아치는 상황요. 기쁜 소식을 나누려 했는데 어느 순간 대화의 주인공이 상대방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요. 이야기를 꺼냈다가 결국 그 사람 이야기만 잔뜩 듣고 돌아오는 상황이요. 72세 문미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문 씨는 요즘 무릎이 부쩍 아파서 고생 중이라며 용기를 내어 친구 모임에서 말을 꺼냈습니다. 문 씨만 요즘 계단 오르내리기가 너무 힘드네라고요.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가로챕니다.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작년에 수술까지 했잖아. 그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병원에 3주나 입원했다고. 퇴원하고 나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물리치료도 6개월을 다녔다고. 문미자 씨는 자기 아픔을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순식간에 대화의 주인공은 친구가 되어버렸고 문 씨는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나중에 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한테는 다음부터 속마음을 말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말해봤자 결국 자기 이야기가 되니까요. 이 말을 들으니 어떠십니까? 혹시 나도 저러고 있지는 않나 싶으시나요? 대부분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하지만 그 습관이 친구를 하나둘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심리학자 찰스 더번은 이런 현상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대화 가로채기가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친밀감이 79% 낮아지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의향도 68% 감소했습니다. 대화는 테니스처럼 공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가로채기 말투를 쓰는 사람은 혼자서만 공을 치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상대는 이 사람과는 대화가 안 통해라고 느끼며 서서히 멀어지게 됩니다. 나도 그랬어 라는 말이 공감인 줄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속에는 내 이야기보다 내 이야기가 더 중요해라는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상대가 아픔이나 기쁨을 말할 때 그 순간의 주인공을 오롯이 상대방으로 남겨둡니다. 내 경험은 잠시 접어두고 정말 힘들었겠다. 그때 기분이 어땠어? 라며 상대의 공간을 지켜주는 여유. 그것이 바로 귀한 대화의 정석입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태어났다. 여러분, 오늘부터 누군가 이야기를 시작하면 나는 더 했어라는 말을 꺼내지 마세요. 대신 그랬구나. 조금 더 자세히 말해줄래? 라고 그 사람의 무대를 지켜주세요. 내가 돋보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속마음을 기꺼이 털어놓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내가 돋보이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속마음을 기꺼이 털어놓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대화를 가로채는 것이 왜 이렇게 나쁜지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꺼낼 때는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느낀 것, 내가 힘들었던 것을 상대와 나누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대화를 가로채면 그 나눔의 기회가 차단됩니다. 내가 꺼내려던 이야기는 중단되고 내가 나 혼자가 아니라는 확인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니아이트도 오히려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하는 입장이 되어버립니다. 그 순간 느끼는 외로움은 이야기를 꺼내기 전보다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가로채는 사람과 이야기한 후에는 왠지 기운이 더 빠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상대와 나눈 것이 아니라 빼앗긴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상대가 이야기를 꺼낼 때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이야기가 다 끝날 때까지요.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참 귀한 사람이 됩니다. 진짜 대화의 고수는 상대를 주인공으로 대접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자신이 가장 빛나는 사람이 됩니다. 치명적인 말투 두 번째입니다. 가르치려 드는 말투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포함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실수입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경험이 많을수록 더 빠지기 쉬운 함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길다 보니 정말 아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관계를 해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76세 김재호 씨는 친구들 사이에서 박학다식하다는 말을 듣는 분입니다. 그런데 유독 모임에서 김 씨 옆자리를 선호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 이야기를 하면 김 씨는 꼭 사소한 오류를 잡아냅니다. 아니, 그 식당은 3번 출구가 아니라 4번 출구예요. 그건 작년이 아니라 재작년 일이었고요. 정작 중요한 대화의 흐름은 끊어지고 상대방은 민망함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김 씨는 사실을 바로잡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소중한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 건강 이야기를 꺼내면 그건 네가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자식 이야기를 꺼내면 요즘 애들 교육은 이렇게 해야 해라며 계속 정답을 들이밀기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싶다가도 나중에는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화 중에 사실 관계의 오류보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무시당하는 기분을 훨씬 더 강하게 기억합니다. 사소한 팩트를 교정하려다 상대 감정을 다치게 하면 결국 논리에서는 이기더라도 관계에서는 완패하게 됩니다.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은연중에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알아,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는 위계질서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다럿 아무도 자기보다 더 아는 척하는 사람 곁에 자발적으로 머물고 싶지 않습니다. 조선의 위대한 스승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늘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말이란 마음의 소리이며 신중하지 않은 말은 품격을 떨어뜨리는 지름길이다. 남의 허물을 꾸짖거나 사소한 잘못을 바로잡으려 애쓰지 마라. 그것이 설령 옳은 말일지라도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것은 이미 덕을 잃은 것이다.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진짜 어른의 공부는 지식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삼가고 상대를 배려하는 훈련에 있었습니다. 현명한 어른은 상대가 설령 틀린 정보를 말하더라도 대화의 본질을 해치지 않는다면 기꺼이 모르는 척 넘어갈 줄 압니다. 아, 그랬나요? 제가 잘못 알았을 수도 있겠네요. 라고 슬쩍 넘어가주는 배려. 그것이 정약용 선생님이 강조하신 뼛속 깊이 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지식은 입을 열어 나를 드러나게 하지만 지혜는 입을 닫아 상대의 마음을 얻게 만듭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해 주세요. 가르치려 드는 말투와 관련해서 아주 인상 깊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노인복지관에서 진행한 프로그램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대화를 나누는 실험이었는데요.
한 그룹에서는 대화 중에 상대의 말을 고쳐주는 것을 허용했고, 다른 그룹에서는 어떤 말이 나와도 그냥 듣기만 하게 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고쳐주기 허용 그룹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말을 꺼내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면 듣기만 하는 그룹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더 깊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고쳐주려는 사람 앞에서는 입을 닫는다는 겁니다. 반면 그냥 들어주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을 엽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입을 닫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마음을 여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누군가 틀린 말을 하더라도 그게 아니고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마세요. 그 사소한 사실 하나 바로잡는 것보다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이 100배는 더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는 것을 뽐내기보다 모르는 척 넘겨줄 줄 아는 진짜 품격 있는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가르치려 드는 걸까요? 대부분 애정에서 시작합니다. 상대가 잘못되는 것이 싫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싶어서요. 그 마음은 진심입니다. 하지만 그 진심이 전달되는 방식이 문제인 겁니다. 진심이 상대에게 제대로 전달되려면 먼저 상대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르치려 드는 말투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진심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다면 먼저 상대의 마음이 열리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현명한 말투들이 필요한 겁니다. 과정을 인정하고 덕분에라고 말하고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고 제안하고 체면을 지켜주는 것들이요. 그것들이 기반이 되어야 나의 진심 어린 조언도 비로소 상대의 마음에 닿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란 내가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삶을 존중해주는 관계입니다. 그 존중이 가장 먼저이고 지식은 그 다음입니다. 치명적인 말투. 세 번째입니다. 책임을 피하고 뒷맛을 남기는 말투입니다. 이것도요, 여러분 주변에서 정말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본인도 쓰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건 저도 솔직히 아차 싶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68세 박순덕 씨는 자식들과 대화할 때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합니다. 아들이나 며느리에게 쓴소리를 실컷 퍼붓고 나서 상대방의 표정이 굳어지면 항상 이 말을 덧붙이거든요. 아니면 말고, 내 말이 싫으면 관둬라며 끝맺음을 흐리기도 하죠. 순덕 씨는 이것이 서운함을 달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듣는 자식들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무책임하고 기분 나쁜 말이 없습니다. 정작 상처는 다 줘놓고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책임을 회피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고 해서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칼로 찌르고 나서 사랑했기 때문에 찔렀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들으시는 분들이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투를 수동 공격적 대화법이라고 부릅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는 대신 비꼬거나 끝맺음을 흐림으로써 상대에게 죄책감을 심어주는 방식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말투는 듣는 사람에게 직접적인 비난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깁니다. 대화가 명확하게 끝나지 않고 찝찝한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다음에 또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하며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뒷맛이 쓴 대화는 결국 관계에 독이 됩니다. 이 말투의 본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겁함에 있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사과하거나 대화할 용기가 없어서 마지막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비겁함의 대가는 가장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천천히 식어가는 것입니다. 품격 있는 어른은 대화의 마무리가 가장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할 말이 있다면 정중하게 끝까지 맺고 상대의 반응이 좋지 않다면 그 감정 또한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독서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진심으로 위한다면 그 마음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상대의 가슴에 전해질 것입니다. 공자는 말은 실천을 돌아보아야 하고 실천은 말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내가 뱉은 말을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그리고 상대방의 기분까지 배려하며 깔끔하게 대화를 닫는 태도야말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어른의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대화를 마칠 때 뒷맛이 씁쓸한 말들을 과감히 버리세요.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라는 핑계 대신 내가 말이 좀 심했구나, 미안하다라고 사과하거나 날이 아니면 말고 대신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니까 한번 참고만 해봐라고 정중하게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처럼 여러분의 깔끔하고 책임감 있는 마무리가 맺힌 관계를 풀고 사람들을 여러분 곁으로 다시 불러 모을 것입니다. 여운형 말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투를 쓰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대방이 내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 말이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상대방이 화를 낼 것 같은 두려움이 있어서 마지막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두는 겁니다.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우리 모두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감추려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만들게 됩니다. 용기 있게 말하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내 말이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이 순간 두 사람의 생각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말고라는 말보다 더 용기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걸 알아줘서 고마워. 내 생각도 들을게라는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내 곁으로 끌어당기는 현명한 말투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결과보다 과정을 먼저 봐주세요. 운이 좋았네. 대신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흘린 땀방울을 먼저 알아봐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평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녁 자녀에게 혹은 배우자에게 그 말 한마디 건네보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동안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다 알아라는 그 말이요. 둘째, 덕분에라는 5글자를 입에 달고 사세요. 다행이다, 잘됐다. 대신 덕분에 이렇게 됐어요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확신을 심어줍니다. 내일 만나는 분에게 꼭 한번 써보세요. 효과를 직접 느끼실 겁니다. 셋째, 상대방 감정의 이름을 대신 불러주세요. 왜 그래? 대신 많이 속상하셨겠다. 참 막막하셨겠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자체가 가장 강력한 치유의 손길입니다. 뇌 과학이 증명한 사실입니다. 넷째, 지시 대신 제안으로 마음을 여세요. 이렇게 해라는 마침표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생각은 어때? 라는 물음표를 찍어주세요. 그 작은 여백이 관계를 지킵니다. 다섯째, 상대의 체면을 먼저 지켜주세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나도 그런 적 있어라며 함께 넘어갈 줄 아는 여유, 그것이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그리고 절대 하면 안 되는 말투 3가지도 반드시 기억하세요. 첫째, 나는 더했어 식으로 대화를 가로채지 마세요. 상대가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 무대를 지켜주세요. 둘째, 그게 아니고 식으로 사소한 것을 바로잡으려 들지 마세요. 관계는 정보 교환이 아닙니다. 지식보다 따뜻함이 사람을 머물게 합니다. 셋째, 다 너 잘 되라고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하지 마세요. 대화의 마무리가 깨끗해야 관계가 오래 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뜨끔하셨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아, 내가 저러고 있었구나 싶으셨나요? 그 뜨끔함이 바로 여러분이 변화를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후회는 과거를 향하지만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말투는 타고난 천성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일 뿐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60년, 70년 넘게 써온 말투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배운 그 작은 차이들, 상대의 과정을 봐주고, 주인공을 상대로 세워주고, 감정의 이름을 불러주고, 제안의 말투를 쓰고, 체면을 지켜주는 그 한 끝의 노력이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주변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랴 일하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 세월 동안 자신의 말 한마디 돌아볼 여유가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자식들이 먼저 전화하고 싶어하는 부모가 되고 싶으시다면, 친구들이 먼저 연락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시다면, 지금부터 말 한마디를 바꿔보세요. 비싼 명품도 필요 없고, 화려한 치장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어른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내 곁을 지켜주는 따뜻한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참 편하네. 언제 만나도 배울 점이 많은 어른이야 라는 평판은 오직 여러분의 현명한 말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훈장입니다. 오늘부터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오랜 친구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평생 고생해온 나 자신에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보시면 어떨까요? 나 자신에게도 그 말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참 수고 많았다. 정말 잘 버텨왔다라고요. 여러분이 내뱉는 그 아름다운 말들이 등불이 되어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화면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주변의 인간관계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이 전하는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소중한 관계를 살려주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편안하고 우아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